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위에서부터 펼쳐진다. 그 시간의 착각에서 벗어난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대저택 초대석, 오늘도 특별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손에 10,000원도 주기가 어려웠던 20대 청년이 정확히 30년 후 작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결핍, 두려움, 가난, 이것들로 각인된 무의식을 감사와 부로 송두리째 바꿔서 인생을 뒤집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하와이 대저택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여기에 있는 대표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저희 대저택 초대석에 찾아와 주셨는지 간략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의 과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열심히 살아온 과정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열심히를 뛰어넘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을 충실하고 그리고 더 즐겁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제 또래 사람들은 보통 4살 그리고 5살 때의 기억이 인생의 첫 기억인데요. 그때 저의 한 4살, 5살 때 기억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난의 색깔과 가난의 온도가 있는데요.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항상 벽지가 트어져 있었고 트어진 벽지를 통해서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 회색의 색깔이 가난의 색깔이었고 그리고 가난의 온도는 늘 영하 18도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집에 화장실에 고장난 온도계가 있었는데 그 온도계가 늘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었고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였어요. 그만큼 가난은 춥고 무채색인 게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가난 속에 있다 보면 자기가 가난한 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주변이 다 가난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 가난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제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당을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녔던 성당의 신자들이 대부분 부자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다녔고 값비싼 옷을 입고 늘 몸에 좋은 향기가 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가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나에게 있어서 가난이 있고 그들에게는 부자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저에게는 어떤 결핍의 상징이었으면 부자들에게는 돈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저에게는 계속 가난한 현실이 드러나고 그들 부자에게는 풍요로운 부의 현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상이었지만 나중에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풍요의 마음을 쌓으면서 부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 그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난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 밖에서 가난을 바라볼 때 가난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의 짧은 질문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난의 색은 무채색이고 온도는 영하 18도이다. 또 하나 와닿았던 부분은 내가 가난할 땐 정작 가난한 걸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 주위가 가난으로 온통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난인지조차 눈치를 못 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통 세상이 그레이색, 그 회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회색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노란색밖에 없을 때 노란색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란색에 대비되는 노란색이 아닌 색깔이 있을 때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가난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가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교육은 정말 하나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받지 못한 채로 홀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셨는지, 또 당시에 공부는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혼자 해 나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꼈죠. 그냥 주변 친구들이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배치고사라는 걸 쳤거든요. 근데 그 배치고사를 쳤는데 나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 성적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때? 이러니까 늘 어머니는 저한테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들 뭐 이 정도 성적 받아왔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자로서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너가 좀 더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성적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기초가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모든 과목을 다 외웠어요. 통째로 외웠다. 통째로 외웠다. 그래서 모든 무슨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뭐 과학이든 그때는 그냥 100번 무조건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계속 읽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글 쓰고 외우고 글 쓰고 외우고 그리고 계속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을 이해하다가 숫자를 이해하다가 그게 외워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다가 한 페이지의 이미지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그렇게 책 한 페이지를 통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알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모르구나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풀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딱 생기니까 나의 시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의 성적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공식을 통해서 수학을 풀면 한 1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수학을 풀면 한 90점, 100점은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메타인지로 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고 수학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1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란 말을 알기도 전에 그러한 저의 시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저의 성적을 높여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부모님도 의사 선생님들인 경우가 많으세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도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평범한 주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배를 타셔가지고 잘 뵙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두 분이 제가 어릴 때 싸우셔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 특별한 교육을 하시거나 그랬던 거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은 뭐냐면 저희 집이 되게 좁았거든요. 이런 소파 많은 공간에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껴안고 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점점 커 나가잖아요. 그러면 크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기저귀를 딱 켜는 순간 제 발가락과 제 손가락이 가구 틈과 장롱 틈에 박히고 머리가 찍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릴 때 엄마 보고 엄마 집이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막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막 그때 울음을 참으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영아 그거는 우리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어머니의 한 말씀은 되게 우리 마음에 각인이 잘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너는 이미 큰 사람이란다라는 그 말 자체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다 보니까 난 되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의 무식에 딱 임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하더라도 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넘어선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잘 될 거면 그냥 즐기면서 즐겁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굳이 따로 뭐 이렇게 국영수 과외라든지 국영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 무의식에 박힌 그 한마디가 저를 공부하게 했고 공부에 즐거움을 주시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어린 나이에 기지개를 켜면 양끝이 손끝 발끝이 다 방 끝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집에 어머님과 둘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남과 동시에 태어날 때는 이제 DNA를 물려주시지만
그 이후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 7세 이전의 그 시기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이 부와 성공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잠재의식에 이렇게 대물림을 해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가님의 어머님께서는 비록 그런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게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부와 성공 그거보다도 더 밑바탕이 되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무의식에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초반에 딱 심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머님께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을 포함하는 건데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전에 의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건데 그게 이제 무의식의 대물림이라는 거고 우리 관념의 공유현상이라는 건데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한 이유는 그 현실적인 부라든지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의 무의식을 물려주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의 교육이 나의 어릴 적 나의 머리에 기억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기억보다 각인이 굉장히 큰 건데 그 각인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 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 무의식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위대한 말을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아주 큰 사람이다라는 그 문장으로 각인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 무의식이 바뀌는 거고 네 번째는 공부를 통한 알미예요. 그게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건데 그 네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도 원래 머리 자체가 좋았던 거 아니냐. 끈기도 재능이라는데 머리까지 좋으니까 알아서 이게 저절로 성공할 수밖에 소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답변을 한번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 사람은 저래서 행복했고 성공했지만은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결핍감이에요. 나도 모르는 결핍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다 오면 나는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늘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안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늘 안 될 것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과 인생을 선물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비굴해지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는 비굴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다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마음이 긍정으로 채색이 되게 되면 남들 앞에서 비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해지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의 마음이 부정적, 결핍감과 두려움으로 채색된 사람들은 비굴하거나 교만하지만은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풍요와 감사로 채색된 사람들은 단겸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생활 속에서 비교를 하지 않아요. 늘 단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스스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억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1000억 자산가 앞에 가면 비굴해집니다. 맞아요. 돈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돈자라 그래. 돈이 많은 사람. 근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부자라 그래. 그러면 부자는 돈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돈자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핍감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돈이 주는 여유로움, 풍요로움,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마음부터가 일단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많더라도 늘 괴로운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롭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 그래야지 그냥 돈만 많다고 돈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힘든데 즐기냐라고 하시는데 작가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작가님의 20살 책의 이름에도 책 제목에도 20살이 들어갑니다만 그 20살에 이제 그걸 그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살인 제가 가장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 미래 47살의 이하영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을 지니고 있었던 그 애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제가 한창 물리를 좋아했고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대해서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펼쳐진다. 언롤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마치 두루마리 휴지 펼쳐지듯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가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고 미래가 인과의 출발점이 되고 지금이라는 현재가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20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미래에 47살에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면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그 원인이 지금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또 이 말도 했잖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상상이란 뭐냐면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 상상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제가 원인이랬잖아요. 원인을 인식하면 결과의 현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강이 발원지가 있고 위에서부터 중류 하류로 흘러오듯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럼요. 상류 중류 하류로. 그럼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지금이라고 콕 집는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과거는 뭐가 만든다? 지금 제가 콕 집은 순간이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이 만들까요? 미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원인이라는 그 시간의 착각에서 벗어난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는 그 큰 착각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짓는 그 어떠한 수식이나 공식 같은 것도 없잖아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뭐냐면 사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지는 것도 아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착각,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한 순간이다. 한 토막낸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 과거라는 착각, 현재라는 착각, 미래라는 착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수렴되어 있어요. 과거도 지금, 현재도 지금, 미래도 지금 여기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과가 아니라 인연관계라는 거예요. 인연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과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고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마치 제가 47살의 의사 인생을 위해서는 20살의 고시생의 재수생인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연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그 인연관계의 끈을 20살인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하영 작가님 모시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제 생각과 비슷해서 지금 약간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인과관계가 아닌 인연관계라는 말도 전 너무 와닿았던 게 좀 계속 제가 다음 질문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와닿지도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현재를 이렇게 그냥 타임 킬링한다고 하죠. 그냥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저 역시 미래의 나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인연관계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인과라는 거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성이 있어요. 일방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인연관계라는 건 서로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관계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인 자가 이렇게 보시면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 현재와 미래도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하영 작가님, 네, 오늘은 마치 네빌 고다드를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도 듭니다. 네, 이미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드셨어요. 네, 작가님의 인생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분명히 고비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그 인생의 고비를 고르자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고비는 늘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고비였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거길 갔는데, 마포대교 그때 7월 30일인가 그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위에서 딱 강을 내려다 보는데 이 두근거림의 정체가 양가 감정이었던 거예요. 두근거림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레임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양가 감정이었다. 예. 두근거림의 긍정의 감정을 담으면 이게 설렘이고, 두근거림의 부정의 감정을 담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건데, 이 두근거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될 것 같은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렘을 안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삶이라는 게 설렘을 안고 살다 보면 꽤 훌륭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안고 살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포대교 가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설렘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그 시기가 저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이번에도 또 이게 확 날아와 꽂힙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이 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을 또 작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담이지만 혹시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마포대교 가주세요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기사님이 딱 내릴 때 아니 총각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더운 날 뭐 빠져 죽겠습니까? 목표지가 마포대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봤는데 그런 생각도, 제가 수영을 좀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살 것 같은데 약간 생각도 들어가지고 별로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인생 밑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뭐 밑바닥 떨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그런 인생 살 것 같은데 이왕 이래 된 거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셋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마인드셋을 하면 현실이 금방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인드 세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마음 거지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서서히 색깔이 채색되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바뀌어지는 속도가 한 달에 한 1도 정도 바뀌어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1도, 1년 지나면 한 12도 바뀌잖아요. 1년 지나더라도 1도와 0도와 12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바뀌었음을 느끼냐면 한 90도가 되고 91도가 되는 순간 이제 방향이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91도가 91개월, 그게 7년 한 7개월 정도 돼요. 그 8년 정도의 허들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고 딱 체감이 되었던 순간, 그때가 언제셨을까요?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감사하는 삶, 되게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 그 삶감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감사라는 게 자긍, 세긍이거든요.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게 감사의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누가 문을 열어줬어. 열어주면 그 열어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돼.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되고, 그 당연히 문을 열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 타인에 대한 긍정이고 나와 타인을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세상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사하는 하루를 계속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감동하게 돼.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와, 이 세상에 주는 이 여러 가지 원리,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 이게 늘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 내 마음이 이미 많이 바뀌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삼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셋 뭐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그 감사라는 이 감정은 일종의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뭐 엔진이 있고 뭐 각종 좋은 훌륭한 부품들이 있어도 결국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처럼 예,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예.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뭐냐면 나베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베감이 뭐냐면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베감이라 그러는데 행위를 베푸는 게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행동을 베푸는 게 실제로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풍요를 쌓을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해 주신 세월을 보면 단계별로 인생이 바뀔 만한 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혹은 놓치고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 인생을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뭔가 이 단계별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결국 좌절을 하고 시작 자체를 안 하고 못 하고 이제 이런 루트로 이제 쭉 가시게 되고 이런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선이 되게 낮아서 그래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힘이 뭐냐면 내가 이미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알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으로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시선이 낮다 보면 자신의 발전, 자신의 성장을 알 수 있는 알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20년 전에 스마트폰 쓴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나의 주변의 생활의 변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시선이 낮다 보니까 내가 그런 변화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시선이 높아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라는 뭐냐면 내가 이미 이러한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알면 점점점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그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인문학자는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알미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알미 현실을 만드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저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료 인문학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베감,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표,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저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선을 쌓고 그리고 어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 진선미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뀜으로써 그 사람들의 현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어떤 삶의 모토고 그게 어떤 의료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단순히 헬스 체인저가 아니라 라이프 체인저로서 또 이렇게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 인문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작가님 빼고 또 있을까요? 없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정말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럼 이 마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이 마음 영역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 영역이었어요. 종교의 어떤 영성과 관련된 영역이었고, 그 종교를 지나서는 철학의 영역이었어요. 철학의 영역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고, 그러다 지금은 어떤 영역으로 넘어왔냐면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마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 철학, 그리고 양자역학, 그리고 의학, 물리학 이 5가지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지만이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성경을 공부했고 40대 넘어서는 불교 반야신경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의학도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대중들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열심히 책을 읽으면 1시간 못 읽어. 근데 즐겁게 게임을 하면 10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몰입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원치 않는 거야. 애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1시간, 30분 읽다가 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게임 같은 것은 마음이 원해. 마음이 원하면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하게 되고 그걸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1시간 못하지만 즐겁게 하면 이미 10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보다 즐겁게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직선의 길이잖아요. 직선의 길을 통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애써서 뛰어가면 가장 빨리 도착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의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 곡선의 길이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을 그냥 미끄럼 타듯이 즐겁게 내려갈 때 더 빨리 도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물리학에서 나오는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책에 써놓은 부의 최단 곡선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뛰어가는 것보다 즐겁게 내려갈 때 더 빨리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라는 거에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2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뭐냐? 열심히 조급하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2가지에 우리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아니면 게으르게. 하지만 한 가지 길이 더 있어요. 그게 즐겁고 충실하게. 그래서 즐겁고 충실하게 살다 보면 이미 열심히 한 것이고 게으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그리고 3분 명상 이렇게 하루의 규칙을 딱 지키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규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일종의 규율이죠. 이게 내 삶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한번 들이기는 어려운데 한번 습관이 들이게 되면 안 하면 또 찜찜해요. 제가 인생의 기본기가 3개라고 말씀드린 게 독서와 운동과 명상이거든요. 전 이걸 늘 한 2시간 2분 혹은 2시간 3분을 해요.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그리고 2, 3분의 명상을 하는데, 이걸 늘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좀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왜 읽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책이라는 것은 나만의 메터드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메터드가 뭐냐면 메타워드의 준말이에요. 나만의 단어,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책을 읽는 과정인데, 그게 책을 통해서 어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저의 생각을 해체해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를 조합하는 과정이 책을 읽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언어가 많아지다 보면 나의 세상이 되게 풍요로워져.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집이거든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독서와 항상 연결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 풍요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읽는다기보다 책을 숨쉬듯이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1시간 밥 먹으면 적어도 1시간 독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밥을 1시간 먹는데 1시간 독서를 안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운동 왜 할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운동은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에스파라는 건데, 우리 아믹달라로 불리는 그 두려움을 인지하는 그 뇌 구조물이 이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PFC라 불리는 여기 눈 위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인식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딱 높아지게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운동인데, 그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창의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뇌의 아믹달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믹달라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아믹달라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면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인식력이 좋아져요. 이 인식력이 뭐냐면, 우리 눈 이 안구 있잖아요. 안구 위쪽에 이 전전두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PFC라는 건데, IFC몰처럼 굉장히 쭉 높여지는, 우리의 눈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의 눈이 높아진다는 것보다 인식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 인식력이 좋아지면 통찰력과 창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저택 님도 알다시피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계획대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어떤 인과의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이 어떤 연이라 불리는 밭을 받쳐주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과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리고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언제? 내가 세상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잖아요. 저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늘 나에게 그 믿음에 부합되는 큰 빅픽처를 저에게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비옥한 토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연이라는 밭이 세상이에요. 그게 조건과 환경이라는 건데, 우리는 인과의 인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연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저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생 바꾸고 싶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열심히도 살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도 살지 마세요. 열심히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열심이에요. 열심히 대신에 충실히 사세요. 충실히. 들판에 소가 풀 뜯는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들판의 소는 풀을 열심히 뜯지 않아. 충실히 뜯어. 어떻게? 여유롭고 느긋하게. 그건 뭐냐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충실하는 거예요. 삶의 타겟이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충실히 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내일도 이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처럼 충실하게 살아야 돼. 한 가지 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게으르는 것은 막 살고 멍하게 사는 거예요. 멍하게 살지 말고 몰입하고 사세요. 그 몰입하고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음식 먹는 거 많이 봤잖아요. 개는 굉장히 즐겁게 밥을 먹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라는 느낌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뭘 먹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개질소충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하영 작가님과 나눈 이 대화가 마찬가지로 아침 6시에 일찍 업로드가 될 거예요. 출근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혹은 퇴근하시는 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님들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찾아뵌 대저택 초대석, 오늘은 지금까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대표이신 이하영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 나눴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이하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진짜 미친놈처럼 했는데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한 달에 5,600만 원. 판매왕까지 되셨겠네요. 그러면요, 현대자동차.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또 나오는 수익까지 하면 억대 수입이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성공에 나와 비슷한 사람의 경험담을 그리고 성공담을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반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 단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님이시자 대저택 초대석의 첫 게스트십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전교 꼴찌만 도맡아 하시던 분이 현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전국 1등을 찍고 망해가던 가게 두 곳을 인수해서 월 매출을 5배 가까이 올리면서 매월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십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급여 명세서와 매출 추이 이런 것도 봤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마인드 세팅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면서 저에게 진심 어린 메일을 보내주셨었어요. 오늘 우리 이병훈님 이렇게 모시고 인생 이야기 들으면서 성공에 정말 뭐가 중요한지, 성공하기 위해서 흙수저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저택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고 39살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대저택님께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하시는 일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일을 몇 개 하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지 편하게 한번 쭉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대전 대화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제 가게에 프랜차이즈 2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상반기 목표가 있는데요. 가게 2곳을 추가로 더 운영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서 성공을 할 예정이고요. 저의 하루 일과는 복잡하지만 이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오전 8시에서 8시 반까지 현대자동차에 출근을 합니다. 퇴근은 약 5시에서 6시 정도에 하고 있고요. 퇴근 후에 집에 와갖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저는 가게에 약 오후 7시에서 8시 정도에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도맡아 하는 일은 가게 2곳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게가 내부적으로 바쁘면 내부적인 가게 일도 도와주고, 제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거는 배달 가게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제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밤 12시에서 새벽 1시에 퇴근을 하고 있고요. 아침 8시에 출근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현재는 밤을 새서 오전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에 밤을 새고 6시에 퇴근하시면 밤새고 곧장 현대자동차로 또 목금은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하지만 저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 피곤함이 저를 이길 수가 없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배달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달할 때 배달 수요 많은 지역을 제가 파악을 해야 이 손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시켜 먹나 이런 파악을 하려고 제가 배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배달을 가면 배달 기사가 너무 친절해요, 음식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리뷰를 달아주시곤 하는데요. 저는 그걸 손님 하루에 딱 한 명 꼬시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명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복리 효과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제가 친절하게 음식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집에 주문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게 한 달 뒤, 두 달 뒤 제가 계속 손님을 하루에 한 명씩 꼬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꼬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두 달, 세 달, 네 달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주문이 늘어난다 생각해서 제가 배달을 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 또 배달을 하다가 대부분 다 똑같으실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놓고 가주세요. 아니면 문자 주세요. 다 이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제가 손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끔은 제가 벨을 눌렀을 때 빨리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도중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손님한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남들이랑 틀리게 배달을 해서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지금은 제 가게에서 배달을 주로 맡아서 지금 약 2년에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 가게의 사장님이시자 배달까지 직접 하시고요. 예. 요즘에 사실 이 배달 어플이나 배달 문화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엄청 네. 활성화되고 또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사장님이신데 직접 이렇게 배달을 손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배달을 하심으로써 수요가 어느 지역까지 퍼져 있나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친절하게 직접 전달을 드리고 싶은 네. 그 마음으로 예, 이걸로 지금까지도 2, 3년째 계속 사장님이신데 불구하고 배달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예. 지금 가게 운영하는 가게 이외에도 이전 가게에서도 제가 계속 배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배달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쉬는 날이 없으세요. 원래는 지금까지 병훈님께서 쭉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40대를 앞두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 이제 얼추 40년간 병훈님이 이렇게 걸어왔던 그 길을 봤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집 앞은 비닐 천막으로 덮여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져서 고등학교 시절 전교 꼴찌를 거의 대부분 저는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당연히 졸업하고 20살에 군대를 가고 뭐 남들이랑 다 똑같이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제가 공장을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 주변 지인들이랑 친구들이 저를 계속 공돌이라고 이렇게 놀렸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한 1년 6개월 다니던 공장을 제가 바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일을 시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불평, 불만, 핑계, 욕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대 후반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여기 현대자동차 대전 대화대리점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네. 당연히 처음에는 저 또한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대를 파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니 주변에서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주변 지인과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가게를 차려주셔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친구들을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이때 제 머리에 딱 하고 뭔가가 왔습니다. 빨리 나도 뭔가를 해서 같이 따라잡아야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약 6, 7년 전이거든요. 제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네. 예. 회사에 출근할 때 제가 현대자동차에 출근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진짜 미친놈처럼 했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차 한 대 계약해서 하루 순수익 50만 원 번다! 나는 판매왕이다!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옆에 차가 있건 말건 맨날 외쳤습니다. 정말 이 목소리 톤으로. 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가 참 어색하긴 한데, 저는 목소리가 진짜 크기 때문에 이런 큰 톤으로 외치고, 제가 A4 용지를 갖고 와서 제 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주변에서 갑자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갑자기 차를 사셨던 손님들께서 또 다른 손님을 소개해주고 그러다 보니 제가 차 판매가 10대, 그 다음 15대, 20대, 30대 최대 한 달에 42대까지 판매하게 되었거든요. 예, 너무 감사하게 손님들이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판매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중간에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장사하시는 사장님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장점을 보고 많이 배운 케이스예요. 저 사장님들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메모해서 다 저한테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의 단점이 보이면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사실상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코인 노래방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텔도 임대로 운영을 했었고 2년 동안 그리고 피자집도 또 운영했었고 떡볶이집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제가 프랜차이즈 찜닭집과 또 다른 프랜차이즈 피자 떡볶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저의 삶입니다. 판매왕까지 되셨겠네요. 그러면요, 현대자동차. 예, 비정규직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네. 그런 뭐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높은 수입을 번 달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예, 현대자동차에서 한 달에 5,600만 원 5,600으로 한 달에 월급으로 네. 수령을 하셨죠. 물론 또 그게 다 온전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고객분들께 차를 구매하시면 거기서 또 서비스를 자비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 수당으로 저희가 이제 썬팅이라든지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의 1년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한 달로 버셨어요.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또 나오는 수익까지 하면 거의 억대 수입이시겠는데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창피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또 특이한 게 주경 야독 같은 느낌처럼 낮에는 자동차 영업 사원으로 밤에는 또 요식업 오너로 CEO로서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뛰고 계신데 특이한 게 인수하실 때 정말 망해가던 그런 가게를 인수하셨다고 했어요. 예, 예.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 잘 되는 가게를 권리금을 더 주고서라도 이렇게 인수하려는 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장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2억, 3억, 5억짜리 가게를 인수를 해서 더 크게 하고 싶고 예, 더 큰 사람이 이렇게 되고 싶지만 지금 현재 하와이 대저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 도중에 제가 10단계까지 갑자기 가버리면 저는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기 가게가 안 되고 있을 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계속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니까 네. 계속 안 된다. 예. 그게 또 안 되는 거에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시켜먹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배달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게 할까? 아니면 시간을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만 하니까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짧은 생각은. 근데 이제 저는 그 가게가 제 눈으로 보면 이제 잘합니다. 아, 저거는 내가 망한 거 권리금 작게 해줘서 인수를 해갖고 가게를 키울 수 있겠다. 제 이제 본 눈이 높아진 거죠. 레벨이 높아지셨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사실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전 사장님과 저는 틀린 게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바꿨는데 항상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이 업종은 아니지만 또 병우님과 같이 영업, 세일스, 마케팅 이런 분야에 또 몸담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업종을 한정해서 본다면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제가 살짝 현대자동차에서 정말 판매왕을 하시면서 그때 수령하셨던 월급 액수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월급을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분들하고 병우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저랑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시하는 게 하나 딱 있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쓰신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이 가장 좋고 저한테 진짜 와닿는 말인데, 저는 정말 기본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인사 안 하시는 분들 많고요. 전화 잘 받을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 끊을 때도 예절 없으신 분들 많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그 기분 나쁜 거 표정에 다 드러나신 분들 많고요. 행동 또 뭐 비슷하지만 태도 보면은 저는 저 사람이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아,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저 사람은 잘 되지 않겠다 판단하는 거는 조금은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한 건 없는 사람이지만 기본을 지켰기 때문에 기본을 지켜서 손님들이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판매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손님들한테 일을 할 때 항상 견적서를 뽑아드릴 때도 최대한 빠르게 하자,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최대한 신뢰 있게 설명을 드리자 하는 마인드로 일을 한 게 제 전부입니다. 네. 저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나 좀 하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병원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이 당연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제대로 하자, 이게 바로 판매 왕까지 갈 수 있었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정말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그렇게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면서 주변에서 같이 해보자라든지 뭐 그런 제의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그런 잘 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적인 또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런 제의랑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죠. 저를 뭘 볼 게 있다고 저랑 같이 일을 할 거며, 제가 뭐 어떤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할 거며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가게가 잘 되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매출이 늘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다 보니 이제는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병훈아,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너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 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 한 거 없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만 지켜서 한 거라고. 8시간 일할 때 나 10시간 일했고, 친절하게 하지 않을 때 나 친절하게 했고, 인사하지 않을 때 나 인사했다. 그리고 당신들 사장놀이 할 때 나는 사장놀이 하지 않고 밑바닥으로 가서 일을 했다. 모텔 할 때도 제가 뭐 모텔 청소를 다 한 건 아닙니다. 저 모텔에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청소를 해야 손님들께 빨리빨리 하고 대실도 치워서 빨리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바쁘면 찜닭집에서 저 거의 대부분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빨리빨리 해야지 조리해서 음식도 나가고, 그리고 저는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배달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사실 이제는 일도 많이 같이 해보자,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이제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너 20시간 동안 일할 수 있냐고 나랑 같이. 그러면 대부분 다 겁먹고 도망갑니다. 왜? 저는 20시간 동안 일할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은 안 돼. 왜? 제가 20시간 일 시키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저 또한 계속 하면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의지력을 보는 겁니다. 20시간 동안 일 해보겠다고 자기 미친 듯이 같이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도 없는데 무슨 가게를 같이, 무슨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한다는 얘기.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일 같이 할 생각도 없고, 저 사람이랑 뭘 이게 같이 할 생각도 없고, 솔직히 알려주기도 싫습니다. 왜냐? 알려줬는데 대부분 하고 그냥 흘려드려요. 그러면 제가 뭐하러 알려주겠어요, 장사에 대해서. 별건 없지만. 근데 제가 지금 저를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의 남편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사장님이랑 어떻게 운이 좋아서 연이 다 이 사장님께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렸는데, 이 사장님은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것마다 다 바꾸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제가 이제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이제 가서 뵙긴 하지만,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병훈 씨 때문에 진짜 나 매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사장님, 진짜 사장님 많이 늘었으면 저 정말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저는 사실 그거면 됐다고. 왜냐? 사실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다 적용하지도 않고 이게 뭐 흘려들만 듣고 하는데, 사장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사장님 진짜 더 성공하실 수 있을 거다 하고, 제가 저번 주에 뵀죠. 제 마지막 그 조그만 디테일에 대한 노하우까지 그 사장님께 다 알려드리고 왔거든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노하우로 해봤자 배달 노하우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알려줘도 그걸 안 합니다.
저게 되겠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알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변해야겠다는 계기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예.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궤도에 올랐는데 나는 지금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구나.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변해야겠다 내가. 네네. 예. 그러면 정확히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변했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걸 느끼시나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우선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항상 부정적인 생각,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살았고 불평불만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행동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저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결핍. 그거를 벗어나야 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한 거이고요. 사람은 사실상 저도 특별한 거 없고 다른 사람도 특별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본을 지키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아니면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R을 원하는데 생각은 O를 하고 있으니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뭐든지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정말 간절하게 일을 하고요. 저는 정말 절실하게 일하고 저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너 죽기 직전까지 해봤어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하질 않아요. 왜? 대부분의 말씀하셨던 대로 셀프 퇴장을 합니다. 포기를 하는 거죠. 네, 나 저 일 할 수 있을 거야. 나 해볼게 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 지나면 그 일을 욕하기 시작해요. 회사를 욕하고 자기 사장을 욕하고 그렇게 불평 불만만 대지 마시고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사람이 바뀌어야 됐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요새 합리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 거 누구나 다 직장인은 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일을 하는데 대부분 집에 와서 뭐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만 나는 발전하고 싶고 나는 변하고 싶은데 집에 와서 대부분 샤워하고 게임이나 하고 뭐 넷플릭스나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하면 그게 인생이 그렇게 해서는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게임으로 돈 버시고 인스타그램을 해서 돈 벌시고 뭐 넷플릭스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돈을 버시는 게 아닌데 다른 행동을 한다? 그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별다른 계기 뭐 자기는 바뀌고 싶은데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님이신 게 티가 나는 게 아우. 이렇게 또 셀프 퇴장 말씀도 해주시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기본입니다. 예, 배달할 때 인사해서 친절하게 하고 손님 전화로 주문 오면 친절하게 받고 모든 친절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 배달집을 하고 있지만 저는 홀집을 해도 잘할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있어요. 왜냐? 현대자동차에서 배운 이 영업 마인드, 영업 노하우, 손님 상대하는 법, 이 가게에 가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친절하게 하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우 저기 사장님 너무 친절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관가하고 다 자기가 가게 사장이라고 뒷짐지고 있고 사장 놀이만 하니까 가게가 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당연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차 안에서 아까 어느 날부턴가 출근길에 정말 소리를 외치면서 정말 큰 소리로 다른 차에 듣던 말던 그렇게 하면서 매일 그렇게 목표에 대해서 외치고 말하고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을 하셨죠. 그런 행동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병우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각화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그거를 되뇌이듯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하시나요?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난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그게 절실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 나는 여기서 1등이 돼야만 한다. 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누구한테 말은 하진 못했지만 계속 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너무 감사하게 그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던 이 마인드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면 이제 행동은 저절로 따라온다.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병우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정말 제대로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6, 7년 전에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하던 행동, 제가 목표를 쓰는 게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어느덧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와이 대저택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거 6, 7년 전에 내가 하고 있던 건데 이게 왜 여기에 나왔지? 저는 이렇게 해서 신기해서 봤거든요. 이거 내가 하던 건데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내가 목표 쓰고 이게 이런 유튜브에 있네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시청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영상만 시청하다 보니 계속 하시는 얘기가 또 책을 읽었고 또 이게 마인드를 바꾸라고 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뭘까, 무의식이 뭘까, 잠재의식이 뭘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빡 하고 깨달았습니다. 네, 이걸 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게 제 스스로 이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바꾸고 계속 했다고 하면 나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마다 계속 불평 불만을 제시했을 거고 그거 왜 회사에서 왜 나한테 시키는지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만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했을 테고 저는 사실 욕만 이렇게 달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도 제가 완벽하다는 인간은 아닙니다. 저 아직도 욕해요. 아직도 욕하고 아직도 화내고 아직도 목소리 크게 해요. 근데 이걸 10번 100번 하던 걸 저 지금 딱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 이걸 제 무의식 속에 이게 화가 내다 보면 야 명훈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제가 저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뭐 유튜브나 책에서 배운 대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먼 산을 또 바라보고 제가 이제 또 좋은 하와이 대저택님 영상이라든지 기타 영상을 제가 찾아봐서 매번 말씀하신 게 한 번의 부정이 3번의 긍정이 와야 된다 하는 것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계속 저는 사실 보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구독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요. 제가 100개 말씀해 주시는 걸 100개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좋겠죠. 근데 100개를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먼지처럼 먼지부터 작은 거 성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정말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거의 주무시는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이신가요? 제 와이프는 이제는 조금 손에 놓고 그만하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간절하고 절실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랑 저랑 부부지만 각기 다른 인간이거든요. 제 와이프는 저를 이해는 하지만 이 제 감정은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가 벗어나야겠다는 그 결핍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크다 보니까 그게 저를 피곤함이 저를 이기질 못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나이도 젊고 하다 보니 그 피곤함과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전에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을 좀 자라고 네네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병우님께서는 반대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잠을 지금 안 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병원을 갔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병훈 씨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잠 안 자고 일하냐고 이러다가 병훈 씨 몸 망가지고 병훈 씨 죽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저는 잤고요. 선생님 공부할 때 저는 친구들이랑 놀았고요. 선생님 공부할 때 저 컴퓨터로 계속 게임만 했다고. 이러다 보니 사회에 나왔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갭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선생님 잘 때
당연히 저는 일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어디 여행 갈 때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들 회식하실 때 당연히 저는 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것도 책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사람을 레버리지해서 사람한테 조금 맡겨갖고 일을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또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지금도 꼭 하는 병훈님만의 예. 마인드셋 네네. 어떤 것들을 루틴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면 창피하지만 저는 정말 유튜브에서 알려주신 대로 또 책에서 배운 대로 정말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불을 개라고 해서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샤워할 때 하와이 데저텍님 동영상을 2배속으로 시청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세 번째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니까 와이셔츠나 제가 옷을 입을 때 집에 보면 제 2023년 목표 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제 목표 리스트를 쫙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네. 제가 고양이한테 출근할 때마다, 이거는 제 와이프도 모르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줘라. 속으로. 이렇게 네. 살짝 말합니다. 아. 야, 아빠 하는 일 잘 되게 해줘. 또 다른 고양이도 야, 아빠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줘 하고 아빠 갔다 온다 하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차에 탄 다음에, 솔직히 이런 걸 모르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100%죠. 음악만 듣고 살았어요. 차에서 막 땅땅땅땅땅 하는 음악만 듣고 이제 신나게 출근하고 했는데, 현재는 하와이 데저텍님 유튜브 영상 및 자기 개발하시는 유튜브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제가 차에서 배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 가게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속 듣지만 제가 가끔, 아주 가끔은 신나는 음악도 아주 가끔은 듣기는 합니다. 왜냐, 제 감정도 리프레시하고 제 생각도 좀 바꾸고 딴 생각도 좀 해보려고 리프레시도 하고 있고요. 저에겐 이게 정말 이제 습관이 돼서 이거 한지 1년이 넘었거든요. 하나 해서 이 모든 습관이 포기하지 않고 해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이제 편안합니다. 이걸 하는 걸.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6가지지만 다시 또 계속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씩 더 늘려서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병훈님께서도 구독자님이시고, 또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막막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뭔가를 바꾸고 싶고, 이거를 상황을 좀 뒤집어 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싶고, 이 마인드셋 정말 소프트웨어 갈아 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구독자님이 최초로 구독자님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가장 처음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 사람마다 자신의 성향,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 틀리지만 구독자님들도 막막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막막합니다. 근데 막막하지만 계속 이걸 막막하다 생각하면 계속 막막해지고 그 수렁의 늪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거를 행동을 했더니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시작은 누구나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할 뿐,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 시작했어? 이렇게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셀프 퇴장,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포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 해봤는데 이거 저거 안 돼. 내가 저거 가게 해봤는데 저거 유행 끝났어. 내가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지금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자기가 가게, 무슨 일이든 가게든 3개월, 6개월, 1년이 일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거든요. 마인드셋 요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야, 나 그거 해봤어. 나 그거 해봤고, 아니 내가 책도 좀 읽고 있는데 괜찮아 하면, 야, 나 책 다 읽어봤어 마 옛날에. 이렇게 대부분 해요. 그러면 저는 반문을 합니다.
얼마나 해봤는데? 내가 3개월 해봤는데 안 돼. 어떤 사람은 야 6개월 1년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 자기가 말은 해봤다고 하지만 말은 하려고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거 해봤는데 막막해.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데 막막해.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고 드릴 게 제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뭐 구독자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똑바른 생각을 갖고 진짜 마인드를 긍정적인 생각과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자기 행동을 그 생각과 일치하게 한다고 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결핍,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고 아이들이 철이 유독 빨리 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철이 유독 빨리 드는 아이들은 이 가난하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구나 이거에 대해 딱 인지하는 순간 유독 철이 빨리 들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날 놀이공원 가고 싶어도 놀이공원 가자는 말을 안 하고 나 그냥 재밌는 영화 한 편 집에서 그냥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어도 2개 사고 싶어도 그냥 하나만 집고 하나 집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그렇게 철이 빨리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지금은 또 그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10가구였나요? 그렇게 기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창피하지만 저보다 뭐 더 좋은 일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세상에 많고 뭐 정말 창피한데 제가 2023년 목표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찜닭집에서 어려운 학생 10가구 이상 도와주겠다. 네, 그게 제 목표였는데 저 여러분들 목표 달성했습니다. 지금 예전 동사무소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 가구에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찜닭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시켜 먹고 싶을 때 찜닭을 제가 배달까지 다 해서 다 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원룸이었죠. 원룸이었는데 이제 그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 앞에 보면 이제 신발이 다 이제 흥걸어져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봤을 때 거기 집에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보여졌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기들아 힘들지? 나도 힘들었는데 잘 커, 잘 크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제가 또 마음을 다시 다잡은 게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공을 한다면 잊지 않고 어려운 학생들을 더 도와주겠다. 그날 제 마음속에 다시 다짐을 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에 가게를 오픈을 2개를 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당연히 가게가 잘 되면 어린 학생들한테 지원을 팍팍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의 책 더 마인드에도 이제 쓴 내용이기도 하고 저의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 압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 병우님 이렇게 해 오신 걸 보면 정말 제대로 시간 압축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 압축을 하게 되면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하려면 2, 3년, 3, 4년은 걸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너는 1년 만에 했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시간 압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껴진 거는 셀프 고립도 하고 계세요. 이 고립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뭐 어디에 물리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하고 계신 낮에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밤에는 요식업 CEO로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이 생활 이외에는 뭔가 다른 게 없으시잖아요. 그 이외의 우선순위 후순위들은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병우님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좀 완전히 집중하고 계시죠. 완전 고립돼서 셀프 고립을 하고 계시고 셀프 고립 그 다음에 시간 압축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게 있기 전까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배우기 전까지 저는 이거 몰랐었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저도 술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지금 정해진 목표가 제 이제 상상 속의
제가 이 상상이라는 걸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 상상을 해라, 상상을 해라, 시각화를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한 2달 전에 깨달았어요. 아,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셨던 대로 셀프 고립. 요즘에는 뭐 술 한잔 먹자 해도 사실 잘 나가질 않아요. 예전에도 잘 나가질 않았지만 예전에는 저 막 술 먹고 맨날 고주망태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알아요. 저거 또 술 먹고 또 막 저렇게 하네. 왜냐,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돌아가면 저 일반 사람이에요. 예, 저 일반 사람이라 똑같이 어디 가게 가서 술도 먹고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뭐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 목표랑 제 가진 마인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오로지 일과 이 생각, 마인드 이런 거에 제가 집중을 진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계신 거고, 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서 사는 게 저는 맞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와이 대저택님께서 하고 계신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비슷해서 책을 읽다 보니 오, 이거를 하고 계셨구나 하고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운전할 때 저는 웬만하면 진짜 빵빵 안 하거든요. 아, 네. 예, 저는 진짜 빵빵을 안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밥 먹자 하는데 저는 밥보다 저는 일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일이 있으면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마찬가지인데, 저는 누가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짬뽕이 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식점에다가 전화합니다. 아이, 나 짜장면 시켰는데 왜 짬뽕 갖고 와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야, 그렇게 하지 마. 저 사람 일부러 그랬겠냐? 실수한 거야. 너도 실수를 할 수 있어. 이거 네가 그렇게 하잖아. 나중에 네 인생에 부메랑 돼서 너 다 돌아온다. 어? 너 그렇게. 제가 음식 하면서, 저도 뭐 음식을 하진 않지만 저도 가끔 조리를 하거든요. 하면서 저라고 실수를 안 했겠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조리할 때는 클레임이 안 들어옵니다. 왜? 저라는 이병훈이라는 사람이 여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돌아오질 않는군요. 그게 예. 부메랑처럼. 예, 부메랑. 되돌아올 게 없는 거죠. 예, 그쵸. 예.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책에서도 개미를 밟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작은 동물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산책하는 길에 지렁이가 이렇게 거의 반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있으면 말라 죽겠다 해갖고 제가 저는 이 동물 별로 안 무서워해서 지렁이를 잡아서 제가 풀숲 조금 촉촉한 데로 옮겨줬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하는 사람인데, 책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 댓글이라든지 다 이게 뭐 불평 불만 이런 것만 써요. 다시 저 인간 짜가다, 저거 뭐 가짜다 하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보면 저 웃거든요. 웃으면서 그 신경 쓰지 말고 불평 불만, 그리고 오한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한내, 절대 오한내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지가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곧 그게 정답인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사회생활하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사 잘해라. 인사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보면 인사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을 때 제가 한번 제 친구들이나 제가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드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 이 전화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 저도 100% 인간은 아니고 저도 100%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 받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와이 대주택님께. 네네, 좋습니다. 예, 거래처 상황입니다. 거래처. 예, 거래처. 저도 팀장이고 대주택님도 팀장입니다. 예, 동등한 위치에 있고 거래처에서 저를 당연히 아는 사람이고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하면 어떻게 받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아, 예,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는 것보단 분명히 팀장이라는 걸 알았고, 전화가 번호가 뜨는군요. 네. 내선 번호가 아니라. 네, 아. 예, 팀장이라고 알았고 팀장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하시죠. 예. 휴대폰에 뜬 거잖아요, 지금. 예, 그쵸, 예, 좋습니다. 그쵸. 예, 네, 그럼 전화를 이렇게. 띠리리링. 네, 이병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이병훈 팀장님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오늘 당장 한번 전화해 보세요. 어떻게 받나? 거래처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아, 친구들끼리는 당연히 서스럼없이 받기 때문에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대충 받아도 되는데 거래처에다 전화해 보면 제가 누군지 아는데도 예 그리고 누군지 아는데 여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회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회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예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예. 예. 누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왜 팀장님한테 전화 왔다고? 예? 여보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똑같아야 그러면 된다. 예. 예. 사람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저는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 얘기 말을 시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컴퓨터 하고 있다가 이대리 뭐 하면 네. 예. 이대리 하면 예 이거 했습니다. 하는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쟤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저는 무조건 쳐다보고 합니다. 바쁘든. 예. 아, 네, 맞습니다. 예. 웬만하면 저도 뭐 100%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제 삶에 살아가는 방식인데 저 이병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지? 나 이렇게 바꿔볼까? 왜냐? 학교에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법 알려주고 여보세요 전화 받는 법 알려줬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그거 알려주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고 저 사람 나는 왜 승진이 안 될까?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대리가 갑자기 예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야 인사 고가 이거 잘 주고 싶어도 야 넌 아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살아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뭐 바꾸고 하면 뭐 마인드셋도 당연히 좋고 생각도 긍정적이게 해야 되고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기본 인생 인간 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기본도 안 지키는데 그거를 하면 솔직히 사람 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사람이 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돈도 벌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한데 저 사람한테 잘 못 보였는데 내가 뭐 긍정적인 계속 하하하 얘 긍정적인 마인드다 하면 뭐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여기에서 나와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인생 막 살아오면서 막 이런 것들 막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안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안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무서워요. 왜냐 밖에 나가서 저 사람 우리 나왔던 사람인데 하는데 저 인간 뭐요 욕하고 있네 에이 짜가네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욕하고요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10번 100번 했지만 지금은 한 번, 두 번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 그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예. 레벨업 됐다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 하와이 대저택님께 그거를 배워서 저는 성장을 했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 제가 2023년 8월 18일 날 제가 메일을 너무 감사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고 한번 뵙고 싶고 한번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한 겁니다. 제가 불과 4개월 만에 하와이 대저택님을 만날 줄이야. 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야 그런 메일을 이렇게 제가 끌어당긴 거죠. 아, 보내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메일을 주셨고 네. 예,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예, 사람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만날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대전에서부터 또 오늘 올라와 주셔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병훈님의 인생을 돌이켜서 한마디로 병훈님의 인생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인생은 처음에는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출연했는데 어떤 분이 제 영상 댓글에 흑수저는 몸빵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욕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 공부 안 하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사람이
몸빵을 하지 않으면 저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몸빵이 전부가 다가 아니죠. 말씀하셨던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몸빵으로 해서 일을 배워야 갑자기 4단계에서 7, 8단계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가 뭘 해가지고 사장 노릇이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는 장사든 회사 운영이든 뭐 내가 회사를 다니든 금방 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몸빵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기본을 지키고 간절하고 절실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데 대부분 죽을 때까지 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큰 게 하기 힘들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00번을 써라. 100번을 말해라. 매일 자주 하시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제 처해진 환경, 제 성향 이런 스타일상 저는 구독자님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100번을 하지도 못했고요. 저는 100번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왜? 제가 못할 사람이라고 그걸 아는데 지금 처해진 환경이 아닌데 나는 대신 다른 걸 해야겠다. 알려주신 대로 다른 걸 해봐야겠다. 자그만 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포기하지 않게 된 거고요. 저는 만약에 100번을 써야겠다. 뭐 100번을 말해야겠다 하면 저는 그거를 살짝 바꿔서 나는 100번 못하니까 나는 한 번만 해봐야겠다. 조그만한 것부터. 저는 그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먼지 같은 성공이라고 보다 보니까 진짜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시다 보면 누구든 다 원하시는 일 하실 수 있고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집계해 주진 않지만 판매 왕에 오르시고 그런 큰 금액이 월급에 통장에 딱 찍히고 또 가게가 잘 돼서 월 수입이 이렇게 크게 인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죠? 1등 하는 것도 상상해 보셨고요. 판매. 예,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판매왕이 된다. 판매왕이 됐다. 나는 판매왕이다. 나는 모든 일을 하면 대전 1등을 한다. 우리나라 1등을 하겠다. 했다. 이렇게 해서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고 계속 누구한테 말은 하진 못했지만 제 이 가슴 속에서 계속 메아리치게 계속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딱 현실화 됐을 때 실제로 딱 그달 1등에서 5천만 원이 넘는 월급이 계좌에 찍히고 또 하고 계신 요식업 사업에서 큰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상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게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딱 구현이 됐잖아요. 현실화 딱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행복합니다. 우선 많이 행복하고요. 형훈아 노력했다. 진짜 못 살고 진짜 보잘것없는 놈이지만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됐구나. 정말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그리고 세상에 감사하다.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 예. 계속 저는 이제 더 겸손해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저를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가난했던 그 환경 슬레이트 지붕과 앞에 비닐로 다 쳐져 있는 그런 집에서 자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핍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셨고 이거를 떨쳐내고 내 인생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정말 다른 일반 분들의 1년치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월 거두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목표가 있으시니까 스스로 표현하시기에도 성공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 테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목표는 제가 요즘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도 될까요? 그럼 좋습니다. 예.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2030년 전 세계에 내 가게 2,000개 운영하는 이병훈 회장님 핸드폰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친구분한테 전화가 딱 오면 네. 예. 그럼 친구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저 또라이 또 저거 뭐 하는 거요? 그렇죠. 너 또라이 너 진짜 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냐? 네, 네. 친구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네, 네. 야, 저 또라이 또 특이한 짓 하고 있네. 네.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이게 한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는 제가 이렇게 받으면 네 회장님 이렇게 받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비서 빨리 차를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예, 제 궁극적인 일단 큰 목표는 그런 2030년에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네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전 세계에 전 세계 2,000개 제 가게를 음, 운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 프랜차이즈 네, 기업의 네. 정말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가 되시는 게 네. 목표신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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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부터 저희 서울에 있는 대저택 스튜디오 찾아주시고 너무 많은 울림을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가 받은 이 울림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년 만에 다시 새 단장에서 찾아뵌 대저택 초대석 저희 구독자님 중 한 분인 이병훈님을 모시고 첫 번째 초대석을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이른 아침 6시에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요. 이 영상을 출근길에 보시는 구독자님들, 하루 일과 중에 보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 후에 고된 일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보시는 구독자님들 모두에게 저와 이병훈님 저희 둘이 나눈 오늘의 대화가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단 1%, 1cm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 이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